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다섯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했었죠. 대중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 이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이 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법치주의를 통한 통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어떤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법 제정의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할 수 있으므로 바로 그렇죠.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의 정치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의로운 그런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둘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거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따라 법치주의가 성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어떤 목적을 위한 중요한 두 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학습지 12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 세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쵸? 하늘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든지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바로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설 잘 구분해 두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시민혁명 사람들이 어떤 중세의 어떤 그런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민은 자연 상태의 권리를 전부 통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했는데 누구의 주장일까요? 전부 양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홉스가 되겠죠. 전부 양도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꼭 한번 스스로 풀어본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선한 의지, 일반 의지, 어떤 보편적인 의지에 기초해서 조직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일반 의지 하면 누구 생각할까요? 그렇죠. 루소죠. 루소. 그 다음에 저항권을 강조한 사람은 바로 우회 정치를 주장한 바로 로크가 되겠죠. 저항권. 그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투표. 어떤 대의제, 간접 민주정치가 되겠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 국민투표 말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또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민주제의 요소라는 얘기 했습니다. 영국의 코크가 말한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뭐의 기원일까요? 그렇죠. 바로 법치주의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왕이라든지 귀족, 일부 계층 이런 사람의 지배가 아닌 왕도 귀족도 바로 법의 지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법의 지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법의 지배.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것만 추구하면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보기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분류하시오 했는데, 저기 자, 사법권의 독립, 위헌 법률심사제, 권력 분립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수권법 하면은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A. A는 그리스가 되겠네요. 그리스의 민회는 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는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윤번제라고 그랬죠?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 독재 정치의 폐단을 방지하는 수단,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권 신수설과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자, 이거는 명예혁명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는 독립전쟁, 독립혁명에 대한 얘기고 미국의. 그다음에 다는 이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얘기죠. 자,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 이후 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나는 루소의 영향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나는 루소의 영향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직접민주 정치라는 것은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이런 제도니까 직접민주주의,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의제와 대통령제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홉스의 사상이 아니라 루소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의 A씨는 각각 루소, 로크, 홉스 중에 하나다.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 본다. 자, 군주 주권론을 예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바로 홉스가 되겠죠? 아니요, B씨가 로크나 루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직접 민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봤다고 했으니까 예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게 루소고 A가 홉스니까 B는 자동적으로 로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억은 왜 틀렸을까요? A.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이거는 로크에 대한 얘기죠. 로크.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거는 1차 선거법 개정 운동 뭐 이런 거 나오죠? 차티스트 운동에 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에 의하면 3일간의 노동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이면 이건 제한 선거에 대한 얘기죠. 자, 당시 선거 제도는 제한 선거였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시민사회였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정 연령이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바로 보통 선거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민혁명에 의해 대중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이 보통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영국 차티스트 운동 당시의 인민헌장 내용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자, 여기 쭉 보면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옳게 설명한 사람을 고른 거니까 갑병이 되겠고, 을은 뭐가 틀렸을까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나 자, 이거는 차티스트 운동이 나타난 것 자체가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바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한 권력 통제보다 잦은 선거에 따른 혼란 방지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나봐 했는데 자, 그런 인식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갑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사회계약론자 갑을에 대한 설명. 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항상 공포와 두려움, 불신과 전쟁 위험 속에 있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간의 계약을 맺고 국가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에 을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모두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으로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만 복종하는 길은 사회계약론밖에 없다. 일반의지 나왔죠 여기? 일반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갑과 을은 각각 어떤 사회계약론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인데 여기 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홉스에 대한 얘기죠. 을은 루소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갑은 을과 달리 절대 권력자의 전제 정치를 옹호한다. 군주 주권론 주장한다는 얘기 했었죠? 홉스가.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갑은 권력 분립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니죠. 홉스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자, 민주적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 선언은 로크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은 갑과 달리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 이거는 홉스, 로크, 루소가 다 모두 주장하는 바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7번의 답은 자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법치주의 유형에 관한 문제네요. 법치주의의 유형 했는데 여기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여기서 5번이 되겠습니다. A, B는 모두 법률 제정 절차. 자, 실질적 법치주의도 합법성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법률적 근거를 필수. 이거는 모두 다 그런 거죠. 모두 다 그런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상 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